고요한 밤 감땡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정돈으로 숨쉬는 곳이었다. 정돈은 단순히 가지런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가져야 했다. 신하의 눈빛도 내시의 걸음도 상궁의 손끝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의 각도도 제자리를 가져야 했다. 제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어긋남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체면을 파먹고 체면이 파먹히면 나라의 뼈대가 흔들린다. 궁궐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적국의 칼보다 우스움이었다. 우스움은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의 입에서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도 원래는 완벽해야 했다. 하늘은 맑았고 뜰은 반듯했고 국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열리는 순간에도 모든 것은 순서대로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모든 재앙은 늘 가장 멀쩡한 날에 시작된다. 그날 재앙의 이름은 뜻밖에도 아주 평범했다. 돼지였다. 왕의 이름은 이영경이었다. 젊은 왕이었고 젊은 왕은 더더욱 근엄해야 했다. 근엄함은 왕의 갑옷이었다. 젊음이 드러나면 가벼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면 권위가 얇아 보이고 얇아 보이면 왕의 말 한마디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영경은 하루를 돌처럼 살았다. 아침 조회는 돌, 낮에 보고도 돌, 밤의 결제도 돌. 돌처럼 살면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거우면 사람은 사소한 위안을 찾는다. 하지만 궁궐에서 사소한 위안은 종종 커다란 사고로 변한다. 그날의 사고는 수라간에서 시작됐다. 수라간 상궁 정불례는 오랜 손맛과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불례의 손끝은 궁중의 맛을 지키는 손끝이었다. 그 손끝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날의 밥상은 왕이 기억하는 맛이 된다. 문제는 정불례의 고집이 가끔 시대를 넘어서는 데 있었다. 정불례는 고기 맛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늘만큼은 손질된 고기 대신 살아있는 돼지를 드리자고 했다. 육질이 어떻고 기름이 어떻고 껍질이 어떻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들이 뒤따랐다. 궁궐은 정성에 약하다. 정성은 채통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장터에서 돼지가 수레에 실려 궁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궁문은 사람을 막는 곳이지 짐승을 막는 곳이 아니었다. 짐승은 장부를 읽지 않는다. 짐승은 사정을 듣지 않는다. 짐승은 채통을 모른다. 그 모르는 힘이 가장 무섭다. 수레가 궁문 앞에 멈췄고 경비군은 장부를 확인했고 덮개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 실수는 덮개 아래에 있던 돼지의 눈을 얕봤다는 것이었다. 돼지의 눈은 생각보다 또렷했다. 그 또렷함은 억울함을 품고 있었다. 끌려가는 길에 억울함이 쌓이면 짐승은 도망을 결심한다. 그리고 도망은 늘 사람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시작된다. 덮개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수레가 흔들렸다. 말이 놀랐다. 놀란 말은 몸을 틀고 틀린 몸은 끈을 당기고 당겨진 끈은 매듭을 풀어버린다. 매듭이 풀리면 덮개가 들리고 덮개가 들리면 세상은 바뀐다. 돼지가 튀어나왔다. 먼저 코가 나왔고 그 다음 귀가 나왔고 그 다음 몸통이 나왔다. 돼지는 잠깐 멈칫했다. 멈칫은 두려움 같았지만 실은 계산이었다. 짐승이 멈칫할 때는 방향을 고르는 것이다. 그날 돼지가 고른 방향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궁문 안쪽이었다. 돼지가 궁 안으로 뛰는 순간 궁궐은 두 개의 세계로 갈라졌다. 정돈된 세계와 돼지가 있는 세계. 돼지가 있는 세계에서는 정돈이 의미가 없었다. 경비군은 반사적으로 창을 들었다. 하지만 창을 휘두르는 순간 또 다른 대참사가 생긴다.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부서지고 무엇보다 궁궐이 돼지를 창으로 쫓는다는 장면이 탄생한다. 궁궐은 그 장면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비군은 창을 든 채 멈칫했고 그 멈칫이 돼지에게 길을 열어줬다. 돼지는 내시박칠복의 다리를 스치며 달렸다.
박칠복은 조심성으로 유명했다. 조심성으로 유명한 사람은 늘 조심하려다 늦는 사람이기도 하다. 박칠복은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궁궐에서 과장된 몸짓은 곧 소문이다. 하지만 돼지는 소문보다 빠르다. 박칠복의 조심성은 돼지의 속도 앞에서 종이처럼 찢어졌다. 돼지는 화단을 밟았다. 화단은 왕비 윤설란이 아낀 곳이었다. 윤설란은 꽃 자체보다 꽃이 주는 정도의 기분을 사랑했다. 꽃잎의 질서, 줄기의 단정함, 물을 주는 시간의 규칙, 그 모든 것이 왕비에게는 궁궐의 정신처럼 느껴졌다. 그 정신 위를 돼지가 발굽으로 밟아버렸다. 꽃잎이 흩어졌고 흩어진 꽃잎처럼 왕비의 마음도 흩어졌다. 돼지는 수라간으로 향했다. 수라간에는 칼이 있고 솥이 있고 뜨거운 국물이 있고 기름이 끓는다. 돼지가 수라간에 들어가면 돼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국물이 뒤엎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누군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며 옷자락이 엉키고 엉킨 옷자락이 채통을 끌어내린다. 궁궐에서 엉킴은 재앙이다. 정불래는 돼지가 수라간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속이 꺼지는 기분을 느꼈다. 자기가 들여온 돼지가 자기를 잡아먹을 기세였다. 정불래는 상궁으로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무너져 있었다. 돼지는 수라간 문턱을 넘었다. 속김이 확 올라왔고 돼지는 코를 벌름거렸다. 그 순간 돼지가 멈칫했다. 달리던 짐승의 멈칫은 가장 무섭다.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는 방향을 틀었다. 하필이면 왕이 점심 전 잠깐 마음을 정돈하려 들르는 정자 쪽으로 틀었다. 정자는 눈이 모이는 곳이고 왕의 동선 근처는 언제나 엄격한 질서의 중심이었다. 그 중심으로 돼지가 들어가면 이제 사건은 소동이 아니라 전설로 커진다. 왕 이영경은 정자 쪽으로 걸어오다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근엄한 궁궐이 아니라 발굽과 땀과 기물과 사람의 긴장이 뒤엉킨 전쟁터였다. 왕은 얼굴을 돌처럼 굳히려 했다. 하지만 돼지는 왕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돼지는 왕의 근엄함을 모른다. 모르는 힘이 가장 대담하다. 돼지는 왕의 앞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스침이 문제였다. 돼지의 꼬리가 용포자락을 살짝 건드렸고 왕의 몸이 반사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왕이 움찔한 순간 신하들의 심장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왕의 작은 움찔은 궁궐의 큰 지진이다. 그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균열은 이제 더 큰 폭발로 향해 번져가기 시작했다. 궁궐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은 급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급한 티를 내면 소동이 되고 소동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웃음이 된다. 궁궐에서 웃음은 독처럼 번진다. 특히 웃음이 번지는 이유가 왕실의 채통이라면 그 웃음은 더 오래 남는다. 돼지가 궁궐에 들어온 뒤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패닉에 빠지는 일. 숨은 멀쩡한 척을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눈은 애써 침착한 척을 하지만 발끝은 계속 흔들리는 상태. 궁궐은 그런 상태로도 하루를 굴린다. 그날은 그 상태로 돼지를 잡아야 했다. 내시 박칠복은 발등에 남은 감각을 지우지 못한 채 달렸다. 뛰는 내시는 좋은 내시가 아니지만 지금은 뛰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칠복은 깨달았다. 돼지가 침정까지 가면 그건 돼지가 아니라 자신이 도살된다는 것을. 상궁 정불래는 수라간 인력들을 모아 돼지 막기 도구를 들렸다. 칼은 위험했다. 칼은 돼지보다 사람을 먼저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자, 솥뚜껑, 긴 대나무 장대, 커다란 천, 바구니, 밥상 다리까지 동원됐다. 궁궐이 돼지를 막기 위해 밥상 도구를 드는 순간 이미 채통은 반쯤 무너진 셈이었다. 경비군은 창을 들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창은 위험이다. 위험이 돼지를 향해 휘둘러지는 장면은 위험이 아니라 우스움이 된다.
궁궐은 우스움이 남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그래서 창끝이 자꾸만 내려갔다. 창끝이 내려갈수록 돼지는 더 커 보였다. 돼지는 연못가로 달렸다. 연못은 아름답지만 미끄럽다. 미끄러움은 궁궐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미끄러움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넘어짐은 채통을 넘어뜨린다. 돼지는 연못가의 장식돌을 발굽으로 차버렸다. 돌이 굴렀다. 굴러가는 돌은 느리지만 사건은 빠르게 커진다. 돌이 왕의 신발에 튀기라도 하면 오늘은 왕의 발이 젖은 날이 된다. 그날이 되는 순간 책임은 누군가의 몫이 된다. 박칠복은 몸을 던져 돌을 막았다. 돌 대신 체면이 굴렀다. 박칠복은 굴러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궁궐에서 소리는 곧 증거다. 하지만 굴러가며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처절해서 보는 사람의 인내를 흔든다. 인내가 흔들리면 웃음이 올라온다. 웃음은 참을수록 더 커진다. 왕비 윤설라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다. 윤설라는 늘 정돈된 얼굴로 정돈된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정돈이 흔들리는 광경을 보는 정돈은 더 차가워진다. 차가워진다는 것은 분노라는 뜻이기도 하다. 왕비는 분노를 소리 없이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돼지는 소리 없는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돼지는 세탁 마당으로 향했다. 세탁 마당에는 널려있는 천과 수건과 속옷과 왕실 문양이 박힌 옷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평화였다. 돼지가 오기 전까지는 돼지는 천 사이로 돌진했다. 하얀 천이 날렸다. 문양이 찍힌 옷감이 바닥을 굴렀다. 왕실 문양이 바닥을 구른다는 사실은 내시들의 간을 바로 말려버렸다. 왕실 문양은 위에 있어야 한다. 바닥에 있으면 우스움이 된다. 정불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무너졌다. 돼지를 들인 건 자신인데 책임은 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상궁의 세상은 늘 그렇다. 완벽하면 당연하고 흔들리면 죄가 된다. 사람들은 돼지를 포위하려 했다. 포위는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만 조용한 포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는 순간 발소리가 나고 숨이 들리고 옷자락이 스치고 그 모든 소리는 돼지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위험을 느낀 돼지는 더 달린다. 더 달리면 사람들은 더 급해진다. 급해지면 채통이 먼저 무너진다. 박칠복은 긴 대나무 장대를 들고 돼지의 방향을 틀어보려 했다. 방향을 틀면 침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돼지는 장대를 길로 삼아 밟고 뛰어올랐다. 그 장면은 너무나 황당해서 순간 누군가의 입술이 떨렸다. 입술의 떨림은 웃음의 문이다. 문이 열리면 웃음은 빠져나온다. 돼지는 결국 후원으로 들어갔다. 후원은 왕의 숨이 쉬는 곳이고 왕비의 산책길이고 신하들의 눈이 덜 닿는 곳이다. 후원은 조용해야 한다. 조용한 곳에서 돼지가 뛰면 그 조용함은 더 크게 부서진다. 돼지는 후원의 돌계단을 박차고 다리 위를 달리고 연못을 튀기며 정자 아래를 맴돌았다. 잉어들이 놀라 흩어졌고 잔잔해야 할 물결이 난장판이 됐다. 궁궐의 고급스러운 풍경이 순식간에 장터의 풍경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돼지는 고개를 틀었다. 침전 방향이었다. 윤설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는 조용히 덮을 수 없는 지점이었다. 침전 앞에서 돼지가 소동을 벌이면 그것은 왕실의 가장 깊은 곳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다. 왕비는 그 일을 허락할 수 없었다. 왕비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궐 전체가 정렬된다는 뜻이다. 윤설란은 움직였다. 걸음은 단정했고 단정함은 공기를 얼렸다. 사람들은 왕비의 방향으로 숨을 죽이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으로 돼지가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궁궐의 진짜 폭발은 이제 침전 앞마당에서 터질 준비를 마쳤다. 침전 앞마당은 궁궐의 중심 중에서도 가장 조용해야 하는 곳이었다. 조용함이 곧 권위였다. 바람조차 예를 갖춰야 할 것 같은 곳. 그곳에 돼지가 들어왔다.
돼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가더니 잠깐 멈췄다. 달리던 것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더 겁을 낸다. 다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상상력을 부른다. 궁궐의 상상력은 늘 최악으로 치닫는다. 왕 이영경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왕의 얼굴은 돌이어야 한다. 왕이 흔들리면 모두 흔들린다. 하지만 왕이 돌처럼 굳는 순간 그 굳음 자체가 더 큰 긴장을 낳는다. 긴장은 사람을 뻣뻣하게 만들고 뻣뻣함은 작은 미끄러짐에 약하다. 왕비 윤설라는 침전 쪽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왕비의 단정함이 마당의 공기를 눌렀다. 사람들은 왕비의 눈빛만으로 정렬됐다. 내시 박칠복은 숨을 죽였다. 상궁 정불래는 소뚜껑을 방패처럼 들었다. 경비군은 창끝을 낮추고 혹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손목에 힘을 줬다. 궁녀들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고개를 숙여 눈으로 웃음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보려 했다. 모두가 바랐다. 돼지가 조용히 잡히길. 하지만 돼지는 조용히 잡히는 짐승이 아니었다. 돼지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왕비 쪽이었다. 왕비의 발끝이 위험해지는 순간 궁궐의 심장이 위험해진다. 왕비가 놀라면 채통이 흔들린다. 채통이 흔들리면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윤설라는 놀라지 않으려 했다. 놀라지 않으려는 얼굴이 가장 위험하다. 사람은 참는 얼굴 앞에서 인내가 부서지기 때문이다. 돼지는 왕비 앞에서 멈칫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 그 방향은 침전의 계단이었다. 돼지가 침전 계단을 오르는 순간 이 사건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영원히 살아남는 사건은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넷이었다. 박칠복이 몸을 던졌다. 이번에는 체면을 지키는 던짐이 아니었다. 목숨을 지키는 던짐이었다. 박칠복은 돼지의 옆구리를 껴안았다. 돼지는 몸을 비틀었다. 비틀림은 사람의 자세를 무너뜨린다. 자세가 무너지면 옷이 흐트러지고 옷이 흐트러지면 채통이 찢어진다. 박칠복의 모자가 날아갔다. 내시의 머리가 드러났다. 그 장면은 궁녀들의 숨을 동시에 걸리게 했다. 숨이 걸리면 웃음이 올라온다. 웃음이 올라오면 참는다. 참으면 얼굴이 우스워진다. 우스워진 얼굴이 다시 다른 사람의 참음을 흔든다. 그렇게 웃음은 전염된다. 돼지는 박칠복을 끌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은 피하려고 뒤로 물러났다. 뒤로 물러나며 누군가의 발이 엉켰다. 엉킴은 궁궐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다. 싫어하는 사건은 늘 더 크게 터진다. 정불래가 들고 있던 소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뚜껑은 굴러가다 계단에 부딪혀 텅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궁궐에서 북소리는 질서를 부르는 소리인데 오늘은 웃음을 부르는 소리였다. 돼지는 마당 중앙의 물동이를 향해 돌진했다. 물동이가 넘어지면 물이 쏟아진다. 물이 쏟아지면 마당이 미끄러워진다. 마당이 미끄러워지면 이제는 사람들이 돼지처럼 미끄러진다. 궁궐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순간 우스움은 막을 수 없다. 돼지가 물동이에 들이받았다. 물동이가 넘어졌다. 물이 쏟아졌다. 바닥이 번쩍 젖었다. 경비군 한 명이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며 자세를 잡으려다 옆 사람의 옷자락을 잡았다. 옷자락이 잡히며 둘이 함께 흔들렸다. 흔들리며 셋째가 엉켰다. 엉킨 채로 넷째가 중심을 잃었다. 그 장면은 마당 한복판에서 참는 얼굴의 연쇄로 이어졌다. 참는 얼굴은 웃음의 예고편이다. 예고편이 쌓이면 본편은 폭발한다. 윤설란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왕비는 웃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할수록 황당함 앞에서 더 약해진다. 왕 이영경은 왕비의 흔들림을 보았다. 그 사실이 너무 황당했다. 돼지 한 마리가 왕비의 얼굴을 흔들다니. 궁궐의 정돈을 짐승이 휘젓다니.
그 황당함이 왕의 입가를 건드렸다. 왕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왕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더 우스웠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숨이 터졌다. 소리가 되기 직전의 숨. 숨은 웃음이 되기 가장 좋다. 웃음이 번졌다. 처음엔 아주 작았다. 하지만 궁궐에서 작은 웃음은 금방 큰 웃음이 된다. 참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참는 사람이 많을수록 폭발은 커진다. 박칠복은 돼지를 붙잡고도 어깨가 떨렸다. 정불례의 손끝도 떨렸다. 궁녀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숙일수록 웃음이 더 치밀어 올랐다. 왕비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입술을 꽉 다문 얼굴은 더 단정해 보이려 했지만 단정함이 과해질수록 되려 우스워 보였다. 그 우스움이 마당의 마지막 인내를 무너뜨렸다. 왕 이영경의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웃음처럼. 하지만 웃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숨처럼. 그 한 번의 숨이 궁궐 전체에 허락이 되었다. 왕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다. 왕이 인간이 되면 사람들도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날 침전 앞마당에서 궁궐은 잠깐 무너졌고 잠깐 숨을 쉬었다. 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었지만 이번에는 멀리 가지 못했다. 박칠복과 경비군이 동시에 몸을 던져 돼지를 완전히 포획했다. 포획은 성공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포획 이후였다. 궁궐은 다시 근엄해져야 했다. 다시 반듯해져야 했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참는 얼굴을 기억해버렸다. 그 기억은 다음에도 웃음을 데려올 것이다. 궁궐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곧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돼지는 수라간으로 끌려갔다. 정불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살아있는 돼지를 들이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채통을 위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위한 다짐이었다. 왕 이영경은 침전으로 돌아가 근엄한 얼굴을 다시 붙였다. 하지만 근엄함 아래에는 작은 틈이 남았다. 무거운 날에도 가끔은 숨이 들어올 수 있다는 틈. 그 틈은 돼지 한 마리가 발굽으로 만든 틈이었다. 궁궐의 돼지가 풀려 왕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던 날. 그날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정돈의 나라에서도 짐승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로 여기까지 궁궐의 돼지가 풀려 왕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 웃긴 시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